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위원장입니다. 잠깐 졸린 시간이실 텐데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7번째 맞았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금융포럼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뉴노멀 시대의 금융산업의 성장 전략입니다.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국내 금융시장 또 금융산업 발전의 성장 방안을 모색하는 참으로 시의적절한 주제이고 시의적절한 행사입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아주경제 곽영길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국내 전문가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기빈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온 세계 경제는 이제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위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유로존의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위기를 돌파해줬던 그런 역할을 제공해줬던 신흥경제권은 반대로 또 어려움에 대처해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구조개혁 그리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상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 이제 도약이냐 정체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을 정확히 읽고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정부가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입니다. 이러한 거는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절박한 그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 혁신과 제도약을 위한 3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 산업과 문화와의 융합,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경제가 소위 대도약,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핵심적인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서 금융의 역할도 이제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안주해왔던 금융으로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 자체의 미래도 없습니다. 사실 금융이 우리의 실물경제 발전에 엄청난 공헌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역량 있는 실물기업이 탄생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경제 패러다임이 창조경제로 바꿔가기 때문에 금융도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춰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금융입니다. 창조금융은 우리 금융 현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인식과 그동안의 반성, 성과에 대한 평가로부터 앞으로의 금융의 미래 비전에 대한 발전적 고민까지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금융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포럼의 자리를 빌어서 창조금융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창조금융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금융은 지난 60년 동안에 우리 경제에 눈부신 성장을 묵묵히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이 과정에서 우리 금융 자신은 어떤 담보나 보증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쉽고 보수적인 방식의 자금 중개 기능에 안주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창조경제 주역은 바로 중소벤처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은 대기업의 세계경제에 맡기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대기업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바로 우리 경제의 앞으로 향후의 핵심 동력 주체가 될 것입니다. 금융 쪽에서 보면 이러한 기업들에 보면에게는 융자 중심의 자금 조달 구조나 또는 담보나 보증을 해주는 대출 관행은 이러한 중소벤처 기업들은 대개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또 현금 흐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여기에 바로 우리 창조금융의 고민이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만 가지고, 창의성만 가지고도 창업과 성공이 가능한 시스템, 이것을 지지해줄 금융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창조금융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생태계를 보면 창업으로부터 성장, 또 회수, 제도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각 분야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형식에 따른 그 형식적인 지원을 가지고는, 금융 지원을 가지고는 이러한 기업 생태계를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생애 주기에 입각한 맞춤형 또 체계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탄생으로부터 성장 과정에 맞닥뜨리는 자금 수급의 단절 현상, 이것이 바로 선순환을 저해하는 핵심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우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서 이러한 자금 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으로 높은 불확실성 또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합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인 혁신 기업이 창업과 성장 과정에서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죽음의 계곡에 자금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창조금융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금융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 있을 창조경제의 든든할 조력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의 핵심 기반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자, 그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 또 기술, 이것을 객관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기술이 얼마짜리 기술이고 얼마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술인지를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과연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또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바로 창조경제의 활성화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창의성과 사업성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금과 창의적 기업을 연결시키는 기술 금융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이전까지 개인의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수많은 친지와 직장 동료로부터 보증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신용평가에 대한 시스템이 확보되면서 이제는 개인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때 친지로부터의 보증이나 어떤 담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기술 금융 또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시스템도 이러한 것에 비춰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핵심 기반은 평가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데, 그 평가 시스템의 기반을 거기를 믿고
그 가능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바로 진취적인 모험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15년 동안에 정부의 벤처 창업 정책들이 비교적 빠른 시간 동안에 벤처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벤처의 생태계가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온 것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의 정부의 정부 정책이 민간의 투자 의욕을 근본적으로 고취시키는 것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 원인이기도 합니다. 국가 재정, 예산만으로는 창업 그리고 벤처를 온전히 활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창조 금융이 피어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기반, 평가 시스템과 모험 자본. 그럼 나머지는 바로 건강한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 환경입니다. 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모험 자본이 있더라도 그것은 실패는 어느 일정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실패를 용인하는 또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재도전을 독려하는 금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발명왕의 에디슨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의 고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정상을 눈앞에 두고 하산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 한 번 실패한 기업인이 재기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행도 있습니다만은 제도가 이를 많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제 건강한 실패는 용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감한 도전 문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창조금융의 이제 핵심 기반, 평가 시스템과 창조적인 모험 자본, 그리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기업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최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창조금융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이 되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접근하는 방법과 또 금융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진취적인 모험 자본이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인프라 조성에 우선 주력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코스닥 시장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인 코넥스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장기업 수가 2배로 늘어났고 현재 48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최초의 공모 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의 원활화 라는 그러한 코넥스 시장의 개설 목표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영국의 AIM과 같은 그야말로 중소벤처 기업들이 이 시장을 통해서 모험적 자본의 도움을 받아서 대기업 또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것이 되기까지는 아직 길은 멉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월에 얼마 전에 벤처기업의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폐지 등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코넥스 시장을 개설을 한 이후에 작년 8월에 선도적인 모험 투자를 수행하는 성장 사다리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 리스크 회피 경향을 없애고 창업과 혁신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창업과 성장, 회수, 재도전 이런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자금의 병목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 펀드에 민간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 투자자는 선순위라는 투자 구조를 통해서 위험을 좀 덜 가지고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영역에서 정책금융으로 하여금 민간 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약 1조 4천억 정도의 자금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6조, 3년 동안에 6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창업과 성장 회수의 단계별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정책적 지원 효과가 큰 어떤 지적재산권 펀드 같은 다양한 전문 펀드를 조속히 조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쪽에 새로운 투자 분야가 개척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소 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벤처 캐피탈 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창업 기업가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직접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 모집 수단입니다. 과거에 일부 영화 쪽에서 이러한 시도와 성공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사업화 자금이 부족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중간에 사장되는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인터넷과 SNS 보편화로 인해서 이제는 기업가와 투자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에 더없이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 지금 떠나신 우리 황우회 대표나 이인재 의원이나 김정은 위원장님 계셨으면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떠나셔가지고 저 곽영길 대표님께서 대신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보면 코넥스 시장, 또 성장 사다리 펀드, 또 크라우드 펀딩 제도는 어떤 새로운 금융의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험적인 자본이 어떻게 하면은 좀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 쪽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금융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우선 신성장 동력 그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금융 지원 기반을 확대를 했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략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창업자 특례 보증, 또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하는 특례 보증을 도입을 했고, 또 이제 아까 재도전, 또 패자 부활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연대 보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작년 7월에 들어와서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공이
연대보증이 모두 폐지됐습니다. 남아있는 신기보의 보증 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이 기업 회생 절차를 거치며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 분담금 같은 면제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인프라, 제도, 당위성,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조금융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개선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지난 2월 20일 날 올해 업무 계획에 창조금융 활성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올해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조금융 분야에 있어서 세 가지, 즉 아까 말씀드린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두 번째는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주자로서 사모펀드를 대폭 활성화하는 것,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금융 지원을 해나가는 것, 이러한 것이 핵심 세 가지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위성과 역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기술평가 시스템,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효율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은 바로 그동안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창조금융이 좋은 시스템에서 이제 위대한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개인 CB를 단기간에 구축한 경험이 있고 또 기업 CB도 구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노하우도 갖고 있습니다. 60년대 아무것도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듯이 이러한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평가 시스템도 저희가 노력을 한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실제 하나 작은 사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특수섬유와 생산기술 특허를 여러 개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지만 재무성과는 사실 그동안의 재무성과만 보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그리 좋진 않았습니다. 시중의 금융기관의 문을 두들겨 보았습니다. 담보나 보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7 내지 8% 정도의 대출 금리를 줄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필요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5억 정도까지가 맥시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 기업은 지금 일부 기술평가를 하는 기관에 기술평가를 통해서 기술평가를 받아서 4%의 낮은 금리로 20억 원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례가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이고 전방위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이 기술평가에 기반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내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기술평가를 하고 싶어도 정보 수집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새로 만들게 되는, 새로 구축하게 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기술 정보를 집중을 해서 금융회사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을 해서 공공재이자 수요자 맞춤형인 기술 정보를 만들어내고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자, 기술정보 데이터 시스템 베이스만 있으면 뭐 하느냐. 상반기 내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민간의 기술평가 기관인 TCB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를 뭐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나이스가 됐던 뭐 KCB가 됐던 어떤 기존에 있는 평가 또는 새로운 평가 기관이 되던 이렇게 되면 기술평가가 활성화가 되면 기술회사의 이제 금융회사가 어떤 기술에 대한 비전문성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기술 정보와 관련해서 정보 격차를 축소시켜주는 역할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또 금융회사들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조건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이러한 기술평가 역량도 함께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평가 실적을 정책 자금 지원 등에 연계하는 식의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의사결정의 시스템 개선도 병행해 나가서 기술평가 결과가 금융회사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하반기부터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평가 시스템은 바로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 창조금융의 핵심 기반이 되는 미래 성장의 디딤돌로 될 것입니다. 자, 기술평가 시스템 만들면 창조금융의 다음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험자본의 공급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모펀드의 활성화입니다. 이 사모펀드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전통을 가진 그러한 형태입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개라든지 또 뭐 이런 것들이 두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바로 사모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입과 설립, 운영, 사모펀드가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규제를 다 합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는 대기업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기업 확장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규제는 다 털어낼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문 투자자들이나 또는 고액 자산가들의 여유 자금이 이러한 사모펀드를 통해서 장기 모험 투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모펀드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벤처 기업에 상당한 모험 자본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의 간접 금융 방식에 지원해서 자본시장 방식의 역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PO, 즉 상장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장과 비상장 간의 어떤 그 적절한 부담을 줄 수 있도록 비상장을 상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펀드 판매도 펀드 슈퍼마켓이라든지 독립투자자문업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이 펀드의 판매 환경도 혁신해 나갈 것이고 또한 최근 도입됐습니다만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을 통해서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수요 기반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애 주기별 금융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또 크라우드 펀딩, 코넥스 시장 이런 거를 통해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개편도 이러한 방향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보들도 이제는 맞춤형 기업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립해 나갈 것이고 도전적 창업을 위한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증 관련 제도도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창업자의 연대 보증도 완화해 나갈 것이고, 보증기관의 선도적인 어떤 투자 기능, 이러한 것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패 기업의 제도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재창업 지원위원회를 획기적으로 개편을 해서 이제는 우수한 기술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창업 시 다시 실패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 기빈 여러분, 저는 언젠가 흥미롭게 보았던 그 아프리카 자연의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 들소인 누는 건기가 찾아오면, 와서 대지가 메마르게 되면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약 1600km를, 그러니까 서울의 부산이 450km니까 그거에 한 4-5배의 길이를 누가 행진을 합니다. 대이동을 감행합니다. 그 사이에 사자, 악어, 수많은 희생을 거치지만 누 때는 살기 위해서 새로운 초원을 찾아서 어려운 길을 떠납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한 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과정, 또 변화를 도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누가 변하지 않고 건기가 있는 대지에 남아있다면 모든 누 떼들은 다 굶어 죽고 목말라서 죽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하고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했지만 우리의 경제 마인드는 다시 한번 젊어져야 할 것입니다. 창조 경제, 창조 금융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분들 꽃을 보시면 지금 현재 꽃망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활짝 핀 꽃도 있고, 바로 우리 창조 경제도 저는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꽃망울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비록 창조의 꽃들이 만개하진 않았지만 이 꽃망울을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의 역할, 여기 계신 금융인 또 금융에 관계하시는 분들, 금융의 역할은 바로 이러한 꽃나무에 물을 주는, 제때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이 없이는 어떠한 꽃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 그리고 저를 비롯한 금융 당국자, 또 금융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금융에 관계하시는 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진정한 창조의 꽃들이 만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신재윤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